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운용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운용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운용하는 일은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앞에 서서 국민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은 창의적인 활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국가 운용은 그 바탕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국가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할 때 정부가 해주지 않죠. 개인이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기술 분야라든지 그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 3권이라고 하는 각 정부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운용하는 매뉴얼, 그 원칙이 법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 명령, 규칙, 그보다 더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가장 원칙적인 헌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온갖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 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것들만을 담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공무원들은 당연히 헌법 아래에서,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법령 아래에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혹은 또 다른 갖가지 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법령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좀 덜 복종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국민이 헌법과 법령에 복종을 하는데, 이것을 준수하는데, 어떤 공무원은 법령을 자기들이 바꿉니다. 이 법령이 공무원한테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헌법과 법령에, 헌법 아래에 있는 법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공무원에게 복종하는 일이 생겨버리죠. 특히 이러한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각 이 통치기관에 있는 일정한 그 직급의 공무원들, 이들은 자기들이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은 헌법 아래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위계 질서 속에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명령을, 대통령령을, 장관령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자기들이 창조주의인 줄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돼서 법 질서에 어긋나는 하위 법령들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됩니다. 또 더 하위에 있는 법령은 법률 위반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공무원은 법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에게는 법령이 복종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망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법령 위에 있을 때, 국회의원이 법률 위에 있을 때, 바로 이럴 때 탄핵을 해서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같으면 제명을 시키든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제명 절차를 밟지 않는 국회, 그것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팀워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그를 선출해 주지 않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덮어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했던 것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밝혀서 그와 같은 악습이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게 법을 위반해도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결국 법률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칙이지요. 그래서 이 법률에 복종한다 하는 의미를 그들은 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길이를 재는 자가 있을 때 그 자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는 사람이 정확히 측정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그래서 법률은 유추 해석이라든지 확장 해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법률로 지름 10cm의 원의 밖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금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 금지한 사항만큼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로 허용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지름 10cm만큼의 원에 그 원은 네가 맘대로 해도 좋다. 물론 이것은 맘대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름 10.1cm의 원의 부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 부분은 법률로 허용된 부분 밖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무원의 경우에 더 많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죠. 그 권한은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임무의 범위를 법률이 정해놓죠. 그런데 권한을 더 행사하게 되면 임무의 범위보다 더 행사한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바로 그런 경우가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여기까지 할 수 있다. 몇 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은 법률로 더 늘려주지 않으면 해석으로 늘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석으로 확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18년 3월 6일 청와대는 대북 특별사절에 관한 대변인의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공무원은 법이 규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을 공무원의 임무에 관한 공무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문제를 판단할 때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기본입니다. 공무원은 법 로봇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권한을 부여했을 때는 법에 정한 대로만큼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에게 권한을 따로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은 임무 수행을,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이 훌륭해서 그 개인의 판단력이 뛰어나서 권한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엮여 있는 것이죠. 공무원은 법 로봇이다. 대통령도 법 로봇이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양으로 떠날 때 그러니까 3월 5일에 출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 정 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특사의 자격으로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우리와의 국교관계가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은 특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로 합시다. 둘째, 이번에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 그들을 언론에서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간단히 특사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정확히 법률사항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은 특별대사와 같은 그런 개념의 특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대북특별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임말을 사용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북특별사절. 이 대북특별사절은 일종의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없고 그들이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대북특사단, 단체라고 할 때 그 단자를 쓰고 있는데, 이 근거법에 의하면 대북특별사절은 있지만 대북특별사절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용 씨 역시 수석 대북특별사절이기는 한데, 이 가치관 이번에 5사람, 나머지 5사람을 빼고 대북특별사절은 5명이었죠. 이 5명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용 씨에게는 이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통솔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 5명은 하는 부분에서 이끄는 하는 부분도 틀렸고, 대북특사단이라고 한 그 단자를 붙인 부분도 틀렸다. 공무원들은 법 로봇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만 행동하고 규정된 대로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와대는 완전히 틀린, 잘못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의용이 이끄는 대북특사단 5명은 김정은을 접견하고,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접견하고 라는 우리말 뜻을 청와대는 역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접견이라는 단어, 여기에는 흔한 의미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서 만나봄, 이런 뜻입니다. 한자사전에 따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손님을 만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를 접견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어가 주인이 되고 목적어가 손님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청와대는 대북 특사들이 김정은을 접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대북 특사들은 신분이 높은 주인이 되고 김정은은 손님이 되지요. 또 대북 특사들이 조선노동당 본관의 주인이 되고 김정은은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남쪽 인사가
대북 특사들이었고 그들이 접견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인이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 접견에는 김정은, 김영철, 김여정이 참석했다. 그렇다면 손님은 3명이었다. 주인은 5명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접견이라는 말을 쓰면서 청와대의 아주 특이한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객전도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방문을 하면서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주인을 손님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는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견의 두 번째 의미는 접견 교통권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용어, 거기에서 쓰입니다. 그것은 형사 절차에 의해서 신체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 피의자, 그런 사람들과 만나보는 일, 그런 사람들이 변호인을 만나보는 일, 이런 양측에서 그것을 다 접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북 특사들이 김정은을 접견했다고 했을까?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측은 폐쇄되어 있다 하는 면에서 일종의 감옥이고, 또 문재인 씨는 지금도 뉴스에서 볼 때 순간순간 자기 자신이 변호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그래서 접견이라고 썼던 것인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의 또 다른 주객 전도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의용 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하고 명단이 나옵니다. 정의용 실장과 함께 간 대북 특사들이 만찬을 진행했다. 만찬은 누가 진행합니까? 역시 주인이 진행하지요. 그러니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북 특사들이 김정은에게 만찬을 베푼 것이 됩니다. 대북 특사들은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김정은 측은 만찬 접대를 받은 것이죠. 대북 특사들이 만찬의 주최 측입니다. 김정은 측은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초대받은 손님의 명단은 김정은, 김영철, 김여정, 리설주, 리선권, 맹경일, 김창선.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찬 비용을 청와대 측에서 다 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역시 주객 전도이죠. 어째서 이와 같은 주객 전도가 일관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어째서 그들의 사고체계는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청와대의 보도, 청와대의 발표, 거기에 따르면 정의용과 대북특별사절들이 조선노동당 본관을 4시간 남짓 점령을 했던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이 4시간 12분. 특사단은 오늘 오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단 4시간 12분 동안 점령을 한 것이지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들이 태극기만큼은 확실히 꽂아놓고 왔겠지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그 주객전도의 두뇌 구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또 다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특사들은, 그러니까 대북 특별사절들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평양을 방문했으면 방문한 사람이 방문객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한 다음에 김정은을 손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찾아온 김정은을 접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문객이 손님으로 찾아온 김정은에게 만찬을 접대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측의 대북 특별사절들, 이들의 주객전도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근 1년이 되어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집행정부에서 이런 문장력, 이런 화법을 계속 쓰면 자칫 정부가 부도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어쩌면 매일매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무 능력이 없는 공무원은 나가야 합니다. 어째서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 실수라고 하기에는 국익을 해치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공무원을 그저 붙잡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적인 집단으로 청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있어서는 또 안 될 일이죠. 업무 능력이 없는 공무원은 나가라 하는 것은 단지 국민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